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1학년 재학생 박선호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UCC는 원자력 발전의 내용과 그 안정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자력 발전이란 말 그대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질량은 곧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식이 바로 그 유명한 E는 mc 스퀘어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핵이 분열을 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 속도로는 가공할 만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죠. 이 반응을 촉진하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열중성자입니다. 일단 중성자이기 때문에 쿨용 힘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꼭 열중성자가 아니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이기만 하면 되지만 열 쪽으로도 평형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열중성자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핵을 조사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열중성자입니다. 여기 우라늄 235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중성자를 조사하죠. 그러면 우라늄 236이 돼요. 왜냐하면 235 더하기 1은 236이니까요. 근데 우라늄 236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곧바로 붕괴를 하게 됩니다. 제논과 스트론튬으로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성자와 양성자 개수는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질량수를 확인을 해보면 제논의 질량수는 140, 스트론튬의 질량수는 94입니다. 남은 이의 질량수는 다시 열중성자로서 방출이 되게 되죠. 그러면 처음엔 한 개였던 열중성자가 두 개가 되겠네요. 이 열중성자들은 다시 다른 우라늄 235와 충돌하여 같은 반응을 매개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에너지가 생성되었던 것일까? 쉽게 말하면 결합 상태에 있었던 중성자와 양성자의 결합이 해체되면서 질량의 결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식으로 표현을 하면 델타 M은 다음과 같이 되고, 바로 이 델타 M이 E는 델타 MC 스퀘어에 들어가 에너지를 생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향으로는 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던 강한 핵력, 그 결합 에너지에서 기원한 에너지라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마선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력이 생산되게 되는 것이지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주요 반응들은 이와 같이 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 반응들의 완급 조절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 생산의 무려 25%를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얻어내고 있습니다. 총 생산 전력은 2153만 킬로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우리나라 지도에 표시된 4개의 점은 우리나라에 있는 4개의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인데요. 4개의 이름은 각각 고리 원자력 발전소, 월성 원자력 발전소, 한빛 원자력 발전소, 하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 사진은 원자력 발전소의 개략적인 사진입니다. 여기에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고 그 열이 증기를 가열하고 터빈을 돌려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 종류의 안전장치들도 있습니다. 여러 겹의 방어선을 통해 고장을 방지하는 심층 방호 시스템, 고압 저압 안전 주입 장치, 노심의 냉각을 위한 붕산수 등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핵폭탄의 대부분의 원리는 비슷하고 반응 속도만 차이 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애초에 우라늄 235의 비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는 중성자와 함께 핵분열하는 우라늄 235의 비율은 단지 3%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은 복잡하긴 하지만 해일에 의해 기존 전력과 비상 디젤 전력, SBO에 대비한 마지막 배터리 전원 공급까지 중단되고 냉각수가 모두 증발되어 연료봉의 온도가 1200도씨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 간략한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핵연료를 가두던 벽이 녹아내리고 핵연료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확산된 것이 그 사고의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비하여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추가 발전기들도 사용하고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핵 분열이 있다면 핵을 융합하는 반응도 있겠지요. 핵융합은 아직 발전 중이라 상용화가 되지 않았으나 인류가 진정으로 꿈꾸고 있던 친환경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성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핵융합 과정이고, 이는 우주 전체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핵융합 발전을 한다는 것은 이 과정을 모방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자면 지구의 태양을 만드는 것이죠. 핵융합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플라즈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체, 액체, 고체의 세 가지 상태 이외에 네 번째 상태인 플라즈마 상태가 있는데, 이는 초고온 상태에서 원자핵과 전자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플라즈마 상태를 위한 초고온 상태란 거의 1억 도씨 이상의 온도를 말하는데, 이 온도가 되면 원자핵들은 1000km/s 정도의 온도를 가져 서로 충돌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초고온에서 수소나 헬륨의 핵처럼 가벼운 핵들이 충돌을 합니다. 단순히 수소의 핵융합을 알아보면 과정은 다음과 같게 됩니다. 여기에 수소 원자핵 2개가 있습니다. 이들이 충돌을 하면서 중수소가 생성되면서 양전자와 중성미자를 방출합니다. 이 중수소가 다시 수소와 충돌을 하면서 감마선과 중성자가 하나 부족한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헬륨 원자핵이 다시 충돌을 하면 알파 입자와 양성자 2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자들이 블랭휙 벽면을 뜨겁게 하여 열을 발생시키고, 원자력 발전과 마찬가지로 질량 감소로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이 냉각수를 가열하여 고온의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고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항성에서는 헬륨의 핵융합, CNO 순환의 핵융합 과정도 일어나긴 하지만 이 정도의 핵융합 반응은 지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억 도에 해당하는 플라즈마를 어디에 어떻게 가두어 반응을 일어나게 할 것인가? 플라즈마를 일정 시간 가두어 두는 일종의 자기 그릇인 토카마개입니다. 플라즈마 상태에서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각각의 입자들이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들이 움직이면서 전류가 형성이 되고, 또 그에 따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초전도 자석을 이용하여 이들의 움직임을 통제하여 일정한 공간 사이에서 움직이게 하고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핵융합은 핵분열 과정에 비해 핵 폐기물도 없을 뿐더러 에너지원인 수소와 중수소는 바다에 넘쳐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에너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자연재해에 더 안전한 것이,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을 반응을 에너지를 주어 강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므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그냥 그대로 모든 과정이 중단되게 되어 아무런 추가적인 사고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옐로우 케이크라고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물입니다. 아직 연구 중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이렇게 완벽한 에너지는 또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는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줄여서 K-STAR가 있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NFRI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구 분야 진행 정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핵융합 연구는 다른 물리학적 연구와는 다른 연구 단체가 있는데, 바로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바로 ITER입니다. EU와 미국, 대한민국을 포함한 7개국이 참여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핵융합을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이 3가지라고 하고, 2040년까지 상용화를 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첫째, 극한의 온도를 플라즈마를 어떻게 가두고 제어하느냐. 둘째, 핵융합 반응을 어떻게 지속하게 하느냐. 셋째, 극한의 핵융합 재료를 어떻게 만들고 핵융합 반응로를 구성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3가지의 연구 과제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체르노빌 사건 같은 묵직한 사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원자력 발전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도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기술력은 그 걱정을 충분히 무마시킬 수 있을 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는 안정성을 지니게 되었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껴 본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런 두려움을 덜어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